안녕하세요. 데이업에서 여행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투어가 매물로 나오면서 주가가 11% 급락을 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따라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렇게 급락에 대해 놀라신 분들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어졌으면 좋겠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영상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하나투어가 4년 만에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매각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여행 심리 그리고 출국자 수 증가로 인해서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투어 같은 경우 차트를 간단하게 지켜본다고 하시면요.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 제가 이번 시간에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가 4년 만에 매각을 추진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바로 27일 투자은행 및 여행업계에 따르면요. IMM 이 프라이빗 에쿼티가 주요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매각사 주관사 선정 절차에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지난 2019년 하나투어의 경영권 인수 이후에 4년여 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일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따라서 저희가 왜 이렇게 급락을 했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제가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IMMP가 있는데요. IMMP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의 최대 주주입니다. 왜 최대 주주냐고 한다면 바로 2019년 12월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서요. 하나투어 지분의 16.68%를 1289억 원에 인수를 했고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를 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하나투어의 주가가 약 5만 8천 원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서 여기 신규 발행한 232만 3천 주를 특수 목적회사 하모니아 1호를 통해서 정량 인수를 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렇게 매도를 한다고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각을 추진한 이유는 바로 투자금 자금 회수까지 이른바 엑시트 주기가 오는 안팎인 점을 저희가 고려를 해본다고 한다면 경영권 인수 이후에 터진 코로나 악재를 버텨온 IMMP 입장에서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현 시점이 매각에 좀 적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때문에 금일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IMP가 좀 운영을 잘하면서 하나투어의 실적도 좀 끌어올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IMP 같은 경우에는 하나투어 인수 후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주력 사업 부분을 좀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2015년에 시작한 면세 사업도 이렇게 20년의 특허권을 반납을 하면서 서울시내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자진 철수를 했고 명동과 인사동에서도 운영하는 호텔 3곳 그리고 티켓과 F&B 등 비주력 사업을 모두 청산을 하면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호전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때 2,500명에 육박을 했던 직원 수 같은 경우에도 절반 수인 1,300명까지 줄어들면서 인건비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고정비를 좀 많이 축소를 하면서 실적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사가 이러한 최대 주주가 이렇게 매각을 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악재로 현재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체리 개선을 또 했냐라고 한다면 항공권 그리고 호텔 패키지 여행 상품들을 주력을 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하면서 온라인 판매 비중이 20%에서 30%로 높아지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고요. 해외여행 재개에 맞서서 선보인 신개념 패키지 브랜드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하나팩 2.0 판매 비중도 60에서 70%까지 올리면서 실적 개선의 1등 공신을 역할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매각하는 거에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매각을 누가 인수를 할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인수를 하는 주체가 야놀자라던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대주주가 다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하나투어가 추가적으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투어의 시장 가치가 어떨까라고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 인수 당시에는 1조 원을 좀 못 미치던 하나투어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조를 좀 넘어섰습니다.
이 어제를 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조 1227억 원을 좀 넘어선 상태였고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렇게 IMMPE가 보유한 지분이 16.6%이기 때문에 좀 계산을 해본다고 한다면 약 1,870억 원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친 매각 대상 지분은 27.69%로 시가는 약 3,100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분이 합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IMMP가 인수 당시에 경영권을 매각할 때 이렇게 특수 관계인인 창업자 박상한 하나투어 회장과 공동 창업자 권희석 부회장의 지분까지 포함하기로 해서 주주 간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20%에서 30%를 더할 경우 하나투어의 매각 규모 같은 경우에는 IMMP가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목표로 삼았던 이런 4천억 원 안팎 수준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느 사가 좀 여기에 대해서 인수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의 악재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매력이 높습니다. 바로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고, 시장 점유율 등을 감안해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영권의 인수에 좀 눈독을 들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야놀자, 그리고 호텔리스닷컴, 부킹닷컴이라던가 트립닷컴 등 글로벌 OTA 등 연관 업체들이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자 한다면 실적 회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 확보가 가능한 만큼 국내외 대형 PF들의 관심도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인수를 할지 여부에 따라서 이 부분이 다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대주주가 매각을 하면서 지금이 최대점이 아니냐, 이 실적이 더 증가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행 업황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제가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실적이 더 성장을 하면서 회사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면요, 그래프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여주시는 표가 여행 심리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 심리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와 여행비 지출 전망인데, 여기에 대한 표를 보시면은 여행비 지출 전망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소비 심리에 비해 우위를 보이면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과거로 좀 돌아가서 본다고 한다면 지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출국자 수가 감소했던 1997년 외환위기라던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렇게 세 번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경기 침체가 닥치지 않는 한 해외여행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출국자 수를 본다고 하시면 출국자 수는 2023년도에 이렇게 2270만 명으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지만 2018년과 2000년 수준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의 여지가 좀 남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렇게 해외여행 출국 현황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해외여행 출국 현황 같은 경우를 지켜본다고 하시면 계속해서 23년 1월부터 22년, 24년 1월까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행객 출국이 증가를 하면서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실적이 증가할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여행업을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송출객, 출국 현황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해외 패키지, 송출객 현황도 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앞서서 여기가 더불어서 저와 이제 송출객 수 같은 경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1월 그리고 2월에 해외 패키지 송출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수준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이 좀 덜 됐습니다. 이 출국자 수도 회복이 덜 됐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과 해외 패키지 송출객 수를 좀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60% 수준을 회복한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 실적 성장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좀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따라서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하나투어의 현재 이런 매각에 대한 현황,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으니 이제 차트적인 부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금이 이렇게 4년 만에 매각을 추진을 하면서 주가가 11.11% 이렇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디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금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지 라인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62,0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금일도 이 부분을 이탈을 하고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지지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면 차트를 좀 크게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크게 본다고 하시면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62,000원 부분대에서 앞서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이평선인 61선과 좀 겹쳐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부분대를 지지를 해주게 된다고 한다면 조정해서 추세가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대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하방으로는 일단 단기적으로 이 장기 이평선인 이 481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전에 이 저항을 좀 받았던 구간대인 54,600원대 이 부근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이 여부를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밑으로는 이제 51,500원, 그리고 그 밑으로는 전 저점 부근인 4만원대까지 좀 열려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출국자 수, 이런 패키지 여행 같은 경우 앞으로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 앞서서 저항을 받았던 저항대인 68,900원대 이 부근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고, 이 부근대 돌파와 안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것을 기다려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바로 앞선 상승과 같이 높은 거래량이 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온다거나 추가적으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투어의 급락에 대한 이슈, 그리고 매각에 대한 이슈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추가 상승 모멘텀들을 좀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